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시민호 동지께서 사실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갖고 현장에 못 오시고 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코로나를 앓는 거라서 굉장히 아프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투쟁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투쟁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힘찬 투쟁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동이오토의 투쟁 과정, 사실은 이제 대법원 상고 투쟁을 시작하시면서 이 투쟁과 관련해서 우리 또 전국결지 동지들을 비롯한 자단위 동지들이 어떻게 이 투쟁을 바라볼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또 해야 할 연대들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 투쟁의 전체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사법투쟁과 관련해서도 봤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 갖고요. 시민노동지 지금 대법 상고 준비하시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또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민호 동지 소개 드리고요. 시민호 동지 발제 내용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그리고 또 의견들 제출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호 동지 인사와 함께 발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요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시민호입니다. 그 중랑결집 회원이고요. 이승수 대표님도 계시네요. 사실은 좀 우리 활동가들 수준에 맞게 좀 진지하게 그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어제 오늘 또 그, 그, 어제 또 그 대법원에 그 상고이유서를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검토한다고 발제를 좀 깊이 있게는 못하고 진행 과정이나 그리고 이제 고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발제를 시작을 하면은요, 그 동요토는 이제 그 2001년도에 이제 기획이 되었더라고요. 그때가 그 조기선이 기아차 기획실장으로 들어왔던 시기인데, 그리고 기아차 부도나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던 시점인데, 그때 바로 그 동이오토를 해서 그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비정규직, 그 100%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이오토는 기본적으로 기아차, 그리고 기아차 서산 공장이 아니라 그 동이오토, 그리고 이제 동이오토에서 또 외주를 준 그 산협력차, 이렇게 그 삼중 착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경차 그 모닝을 생산했던 공장에서 그 레이가 2010년도에 투입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레이 그 전기차, 그리고 니로 플러스가 재작년에 투입되고, 작년에는 스토니까지 그 생산이 되면서 지금은 총 4개 차종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교토 지분 구조는 최초에는 기아차 33%, 현대차 33%, 동이산업이 33% 이렇게 했는데 그 현대차 그룹은 빠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그 동일교토 지분이 조금 늘고 그리고 그 자리에 PH라고 그 평화 클러치라고 대구에 있는 그 부품 회사가 이렇게 19.9%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요토 그 원청 정규직은 뭐 생산 관리, 뭐 총무팀, 그리고 뭐그 판매, 구매 뭐 이렇게 계속 167명이 있고, 산업협력업체 우리 노동자들은 17개 업체에서 1207명이 있어가지고 총 한 1374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 재작년 기준이었습니다. 연간 우리 한 26만 대 이상을 올해는 26만 8천 대를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시간당 56대를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 내수보다는 그 수출 비중이 좀 많습니다. 지금 동요토 항로총에는 한 1200명이 가입해 있고, 저희 기아차 지부 동요토 분에는 4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지난 동요토 투쟁을 좀 보고를 좀 드리면요. 2005년도에 제가 동요토 입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회화가 되지는 않았던 시기인데 그리고
근데 충남 서산에서는 비정규직이 천지였죠. 지역 대부분의 이제 공장들이 이제 현대 계열사였는데 보통 대부분 다 그 사내 하청이나 그 소상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서산시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이제 그 동요토가 있었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이성 공장 그리고 현대바텍스가 100% 비정규직 공장이었고 그리고 2010년도 후반에 그 SK온 배터리를 만드는 SK온도 100% 비정규직 공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대규모 공장들 비정규직으로만 쓰다 보니까 2차 밴드, 3차 밴드 그 부품사들은 다 당연히 100%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 직원들을 뽑고 2004년도 1월 달에 이제 모닝 1호차 생산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한 여름부터 몇 개 업체에서 그 자발적으로 잔업 거부나 이런 것들 현장 투쟁이 있었고 2005년도 봄에 금융노총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이 되자마자 이제 그 업체마다 페이퍼 노조가 있었던 거죠. 3명으로 구성된 뭐 반장하고 조장들로 그 이미 등록이 된 페이퍼 노조가 있었고 그래서 페이퍼 노조를 통해서 불법 노조 공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 해지나 징계 해고 그리고 업체 폐업 등을 통해서 해고들이 한 130명 정도가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가지고 또 이제 그 와중에도 저는 이백은 동지 이런 분들은 2008년도에 이제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업체도 위원장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업체가 또 폐업되고 그때 또 한 30 몇 명 정도 해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요 이제 동해오토 투쟁은 해고자들의 투쟁으로 좀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공장과 지역에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진짜 사장을 찾아서 현대기아서 본사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현대차 본사 앞에서의 투쟁으로 저는 복직을 이끌어냈고 지금 활동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동의오토 투쟁에서는 그 해고자들의 투쟁이었지만은 그 공장에서 현장 노동자들 밀접하게 이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점심시간 옥상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뭐 앰프로 선무 방송을 하고 야간 조 때는 또 공장에 침입을 해가지고 식당에서 선동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모험적 활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요도 투쟁이 2010년도 여름에 최병승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과 함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으로 쭉 이어지는 주요한 좀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요토에 복직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동해오토에서 민주노조를 굳건히 세우고 그 힘으로 이제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을 하는 것이 우리 목표였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복직을 하고 이후에 개인적인 전망들을 열어놓기로 하고 이렇게 한 7명 전체 복직을 해서 쭉 활동을 했는데 진짜 현장에서는 그물망 촘촘하게 이제 그 현장을 조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우울증도 걸리고 정말 좀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한 40% 정도 다 채워졌더라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그 영주권을 따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F4 비자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업체 사장의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일부러 사장들이 보이는 앞에서는 저희한테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차체 공장으로 복직을 했는데 제 주위에 다 그 조선족 동포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원청 노동자들 그러니까 원청 협지나 이런 애들이 그 퇴근 후에 2년 정도 미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료토는 이제 구사대 역할을 하는 자사모 뭐 자동차로 사는 모임, 그 삼조고, 그 다물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다물 교육 수료생들 모임을 해가지고, 자사모, 삼조고, 요런 사측, 뭐라 카노? 오용조직. 하여튼, 요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한국노총, 그 자사모, 삼조고, 그 조반장 협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현장을 물샘 틈 없이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음, 상당히 현장 조직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양한 활동들 현장에서 하긴 했었습니다. 하긴 했었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좀
이제 우리 민주노총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는 하는데, 그리고 우리 활동을 하면은 현장 노동 조건이 임금이 조금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는 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과정들 중에서 이제 현장 노동자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질 일이 있었고, 그분 투쟁을 이제 하면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은 민주노조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탄압과 해고라는 공식을 좀 돌파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동요토에 복직한 동지들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이제 좀 그 속해 조직의 필요성 이런 것들 이유로 현장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백은 동지만 해도 사실 회전근 어깨 그 샤시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회전근개 파열로 한 3개월, 4개월 산재를 하고 복직을 했는데, 일을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최진일 동지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죽지가 아파가지고 일하기 힘들었고, 이청호 동지는 그 조직적인 판단으로 또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가지고, 그런 조건에서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지역 운동으로 좀 방향을 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노동안전, 그리고 지역의 환경 문제, 뭐 지역 정치운동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현장에서 조직화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현장 노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 그런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만남조차 이제 쉽지 않은 조건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지역 전체가 이제 직서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동요토를 중심을 해가지고 직서열로 묶여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서산 전체, 서산 공단 전체를 바라보면서 좀 현장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몇 년 전부터 이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서산 공장이 금속노조로 전환이 되면서 그쪽 동지들과 이제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들도 듣고, 우리도 민주노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관계망들을 통해서, 좀 다시금 좀 동요토 현장의 금속노조의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서모 자체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통근버스가 정차하는 주요한 길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인물도 배치하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또 여성 모임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활동도 전개를 하고, 노동안전에 이제 관심 있는 동지들은 새움터를 만들어서, 최진일 동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동요 출신 동지들은 그 세종 충남 희망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서모가 이제 그 행서모라는 여러 조직이 지역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세월호 추모 행사와 그리고 박근혜 퇴진 투쟁들에서 충남 설산에 되게 좀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되게 규모도 크게 모이는, 그리고 힘 있는 투쟁들을 전개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태안아래 김영균 투쟁에서도 세종충남 본부만이 아니라 지역 행성호 우리 동지들이 쭉 중심에 서서 매일 문화제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이제 그 상반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동요토에서도 이제 그 물량 감소 때문에 무급 휴지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몇 개 업체에서 해고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요토 우리 그 사내하천 지회와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으로, 그러니까 저희 동요토에서 무급 휴직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무급 휴직은 막아냈지만은, 그래 70% 유급 휴직을 쟁취했지만은 그 동지들 해고까지는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때 한 50명 정도 해고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5명 정도를 연락을 해가지고 불파 소송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명, 그리고 15명 이렇게 불파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로 사실 간접 고용의 문제, 그리고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제한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고요. 그렇지만 좀 어쩔 수 없이 불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이고, 뭐 지금도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 지회의 고민은 뭐냐면은 불파 승소를 통해서 최소한의 이제 고용 안정이 되어야지 조합 확대가 이제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에 그 동요토는 그 민주노조 이꼬리 해고 요런 좀 요런 이미지 그리고 그 이거를 아직 그뭐 돌파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도 불파 승소가 필요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원청 사연자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지회의 활동들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지금 항로총이 업체랑 그 업체 사장단 협의회랑 협상을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것으로 뭐 노동이나 임금 향상을 바라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원청 사연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불파 승소가 필요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화기업이라는 업체가 폐업되었었는데 그때 그 폐업이 되면은 뭐 계약 해지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불파 소송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기존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불파 소송을 진행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100% 비정규직 공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준비를 안 했었는데, 근데 그 누적된 판결로 100% 비정규직 공장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뭐 실제로 그냥 6월 17일 날 그 현대모비스에서도 불법 파견 판정이 있었고, 그리고 아사히 글라스에서도 대법 승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동요토가 불법 파견 승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난 1월 11일 날, 그 서산 지원에서의 판결과 그 6월 27일 날 대전 고법에서의 판결에서 그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요. 1심은 사실은 1심 판결문을 보면은 그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사측이 집요하게 경총이나 요쪽에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관철되는 그런 판결이고, 2심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그래도 그 작업 표준선을 인정을 했는데, 그것들마저 이제 부정을 하는 판결이었고, 그리고 2심에서는 그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은 그 흐름 생산 안에서의 도급 계약은 불가능하다. 요런 좀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판결을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후관 여우라고 그 동요토 로펌이 화우였는데 화우 1심 재판부에 이제 임동환 판사가 2021년도 10월까지 화우 변호사였고 그리고 판사로 임명되고 한 연수 한 3, 4개월 버티고 나서 3월 1일 날 그 서산 지원을 배치를 받고 바로 동요토 재판을 담당을 했었죠, 이놈이. 그래서 왠지 좀 느낌이 이상했는데 하여튼 얘가 이제 그 우리 사측과의 아마 긴밀한 소통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스스로 사실 회피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판사들은 그 3월달, 2월달, 2월 말 3월 초에 정기 인사로 통해서 바뀌었는데 얘는 계속 그 동의호투 재판을 담당을 하면서 선고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2020년에 그 소송을 넣었고 2022년 말에 원래 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 이게 그 선고 연기되고 공판이 재개되고 한 서너 차례 정도 그렇게 됐는데 그게 우리 지회에서의 중요한 결정점,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렇게 재판이 연기되고 선고가 연기되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있었다. 그 동의도 사측과 임동환 판사의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이게 사실 지금 법적으로 그 뭐야 대법원 지금 재판부 내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같은데
로스쿨에서 재판 연구관을 하다가 대형 로펌에서 한 4, 5년 정도 경력을 쌓고 그 경력으로 판사에 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형 로펌에서 와, 그 판사들과의 그 커넥션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관 예우가 아니라 후관 예우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후관 예우의 문제점이 드러난 판결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사히 글라스가 2심 때 2심 형사재판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 났는데 걔가 보니까 태평양 출신이었고 태평양에서 재판 태평양에서 판사고 임명이 됐는데 그 아사히글라스가 당연히 태평양에서 그 소송을 진행을 했던 거죠. 이제 이런 후관 예우의 문제가 드러나는 판결이었다라고 보고 2심 재판부는 사실은 저희가 1월 말에 이제 항소를 하고 그래서 5월 2일 날 첫 공판이 열렸는데 갑자기 이게 종결을 하자고 1심에서 충분히 사건들 다뤘다. 종결을 하겠다고 다그쳤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더 내야 된다. 그리고 증거를 내기 위해서는 좀 그 시민업 복직 그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복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적 여유를 달라 이런 것도 묵살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들을 꽤 많이 냈는데 2심에서 근데 이것들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그 민법 669조 그 도구법을 근거로 컨베어 벨트 작업 공정 특성상 업무 매뉴얼 제공 등의 작업 지시가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아까 말했지만 핵심적인 저희들이 제출된 증거 자료들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현대모비스 판결들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2심은 최소 1년 반 정도 불법 파견이 그 자료들을 검토할 게 많아가지고 2심에서는 최소 1년 반 정도는 걸리는데 5개월 만에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동의오토가 1심하고 2심에서 지면서 지금 좀 문제가 좀 되게 커지는데요. 보고를 드리면은, 그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 파견을 금지하는 노동법이 심각하게 이제 부정되는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자동차 공정의 특성들인 그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래서 원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작업 지시를 입증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고, 2심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 일정 정도의 작업 지시는 도급 계약에서 불가피하다는 것 등 이제 이런 것들이 대법 판례를 이제 정면으로 거스르는 건데 이것들은 아까 말했지만은 경총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 도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초반부터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 재벌사와 이제 중견기업들은 특정 부서들을 외주화하면서 야금야금 그 사내하청 형태로 비정규직 확대를 했고, 영세한 공장들은 그 소사상이나 뭐 반장들 이런 것들로 소사상제나 아니 건설업 일용직을 이제 그대로 차용을 한 외부 파견을 통한 고용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동이오토하고 현대모비스가 2000년도 초중반에 이제 하나의 모델로서 성공을 하면서 고용 형태가 급격하게 이제 변하게 되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는 동이오토와 같은 100% 비정규직 공장은 합법적인 도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이오토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100% 비정규직은 합법적인 도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이런 동이오토 모델이 불법 파견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중견기업들도 100% 비정규직 공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시트를 만드는 대원 산업 있잖아요. 대원 산업이 정규직 공장인데 서산 공장을 세울 때는 대원 산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상한 이름으로 만들면서 100% 비정규직 공장으로 채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2공장, DCT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을 세울 때 현대모비스가 아, 그
지금 현대 트랜시스인데, 현대 트랜시스 이 공장이 아니라 그냥 좀 이상한 공장을 세워가지고 100% 비정규직 공장으로 채우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정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할 때는 당연히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받았을 경우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형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100% 비정규직 공장이 날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아리셀 같은 아까 그 화성의 명백한 불법 파견이 그 사내 하청이라는 형식으로 좀 위장 도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조금 좀 그런 것들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금 무리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경향도 보인다. 예를 들어서 그 아리셀 참사를 보면은 아리셀의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은 그러니까 주소도 아리셀과 동일하고 1, 2차 전지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분명히 이제 외부 파견 업체인데 사내 하청 업체를 위장을 하려고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구조가 이제 에스코넥 그 모회사가 아리셀을 세우고 아리셀에서 메이셀로 이렇게 도구 이런 식으로 동유오토 모델보다 훨씬 더 왜곡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오토에 대한 1, 2심 판결은 이런 왜곡된 고용 형태를 더욱더 부추기는 것이며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동의오토 판결이 되면은 동의오토가 합법 도급으로 판결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메이슬 같은 그런 위장 도급 그 인력 파견 업체도 그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용사업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공장 안에 이제 책상 하나 갖다 놓으면은 합법적인 도급으로 그게 위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그 면밀한 관찰과 판단이 필요할 거는 어, 같습니다. 예. 동요토 그 앞으로 활동 방향과 과제를 보고를 드리면은 사실 저희들은 이제 불파승소를 하고 조합원이 확대가 되면은 분해 활동 정상화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다수노조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비공개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 가입 원서를 받아놓은 동지들 받아놓은 것도 꽤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불파성소를 했다면은 그 조합원 확대가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 저희가 또 기아차 조합원이기 때문에 분해 활동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다수 노조로의 전망이 그렇게 길지만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있었는데 그런 좀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좀 향후에는 좀 다양한 개혁 방식들을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요토 현장에는 그 기존과는 다르게 지금 1심과 2심에서 판결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분위기랄지 그리고 기존의 그런 저희들 활동들 때문에 또 있고 그래 좀 그 동요토 현장이 바뀔 수 있는 계기는 분명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신뢰들도 많이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스스로 좀 돌이켜 보면은 불파 승소를 통한 고용 안정 그 이후에야 이제 조합 확대해야 한다는 좀 틀에 갇힌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다시금 이제 비록 소수 노조이지만 몇몇 힘 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조합 확대를 좀 전개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올 연말까지는 지금 대법원 승소를 위한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 좀 중심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을 거는 같거든요. 1차적인 관문이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들의 한 7, 80%가 그러니까 대법관이 판결도 내지 않고 그냥 그 재판 연구관 수준에서 딱 기각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파 소송은 대부분 심리부족행 기각이 되지는 않지만은 원체 1심하고 2심에서 그렇게 좀 어처구니없이 저희 증거들이 다 부정되었기 때문에 심리부족행 기각도 내려도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이게 대법에서 심사를 하면은 기존 판례와 배치되기 때문에 그냥 심리부족행 기각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그 7월 중순에 이제 그 선고를 진행을 하면서 동의어도 판결의 음중함을 알리긴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금속노조와 함께 그 탄원서를 조직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뭐 검토 중이고 어제 8월 7일 날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제 그 상고 이유서는 제출했고 이후에 이제 준비가 되는 보충 이유서 등도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매일노동 뉴스와 함께 이제 동의어도 증거들을 사회화를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의어도 이제 증거들이 절대로 이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증거로 봤을 때는 절대로 1, 2심에서 패소할 수가 없는데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증거들도 언론을 통해서 그 사회화를 하면서 대법원을 압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그 동료 토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위 있는 법조인, 그 대학 교수님으로 그 판결 편성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노동단체 성명서 등도 지금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데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는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국교지 회원들의 좀 연대가 필요하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반성을 해보면은 사실 이 부분을 좀 그 길게 쓰고 좀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음, 너무 이제 현장과 지역 활동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그 법적인 판결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네요. 현장과 지역 중심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도 있고,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 1심에 들어가는 2020년도부터는 100% 비정규직 공장 알려나가는 활동을 전개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 패소 이후에, 그러니까 1월 달에 1심 패소 이후에 부랴부랴 이제 사회화 투쟁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내형색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한 3개월 그 요양을 하는 바람에 전혀 전개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소송 투쟁의 한계를 좀 절감하게 되네요. 고백을 하면은 사실은 법적인 판결 중심으로 현장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승소 어려운 그 식당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합원 받으면은 이게 쉽지 않을 건데 이런 그 좀 김치국을 마시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간접 고용 철폐 그러니까 원전 사용자성을 쟁취한다는 그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목표들보다는 법적인 판결 중심으로 좀 사고가 아주 갇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때 기회였죠. 그 분해 활동들이 사실은 판결 선고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분해 활동을 기획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고가 연기되면서 그러한 지회의 활동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한 서너 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그 조합 활동의 주요한 국면들과 투자 일정들이 좀 그 변경되고 그래서 재판 일정이 종속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좀 뭐 사회화 투쟁의 필요성 그리고 법적인 한계, 법적 소송 투쟁 한계 이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동지들과 또 공유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의오토 이야기는 알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투쟁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또 느끼게 됩니다. 지금 진행해 주신 요 발제문 관련해 가지고요. 질문 있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시다라는 게, 지금 저기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써주셔도 됩니다. 예, 너무나 어려운 투쟁 하고 계시는 상황을 오늘 또 다시 확인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할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투쟁을 함께 연대하겠다고 결의하고 또 약속드려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들을 차마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내 판단 좀 재밌어. 예, 그러면은 저희 그 채팅방에다는요, 질문이 아니시라면은 격려나 연대 지지 발언들 써주시면은 그 부분은 요 강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시민호 동지께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주셨던 이 부분에서 사실상 너무나 무겁고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쉽게 말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시민호 동지가 이 투쟁을 건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게 이 투쟁 잘 전개해 나가시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호 동지 쭉 전체 진행해 주셨는데요. 질문이 없다 보니까 질문 때 하려고 하셨던 그 마무리 발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지들께 그 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그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실 거 요청드립니다. 예,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금속노조 충남 지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지역 지부의 힘으로 뭐 기자회견이든 뭐 토론회든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 같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기아차 지부로 저희가 넘어오면서 지금 기아차 지부 임단협 기간이라 가지고 거의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희 분에 그러니까 저하고 박병서 둘이서 사실은 뭐 토론회가 되었건 뭐 기자회견이 되었건 뭐 여러 가지 뭐 연서명을 조직하는 이런 것들도 다 저희 둘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이 이제 금속노조에도 계시고 또 민주노총에서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도 계시기 때문에 좀 필요할 때 제가 그 요청을 드리면은 기꺼이 그렇게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좀 부탁이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도 제가 동해오토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원체 몸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또 중고등학교 때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저는 이렇게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막상 좀 과로와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방아쇠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러지게 되던데 우리 동지들도 꼭 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좀 그 건강은 미리미리 잘 챙기시고 해서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저희 동의오토 판결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승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을 때에 이후에 그 국면들에 대한 고민을 못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동의오토가 만약에 패소를 하면은, 동의오토가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판례가 돼가지고, 그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나 GM대우, 현대모비스, 뭐 이런 다른 판결들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저희 판결들이 중요한 판례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대법원 판례에서 후퇴를 하는 그런 다양한 판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동요토 대법원 판례는 정말로 그것에 이제 어, 종지부를 찍는 아주 중요한 판례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 비정규직 운동을 위해서라도 꼭 좀 승소를 해야 되는, 그러한 판결이라 가지고 또, 향후에도 이제 다양한 그 여론전 같은 거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전국결치 동지들의 또 참여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예, 주소가 없었습니다. 시민호 동지께서 지금 아플 줄 몰랐다, 그리고 건강 부탁하시는데,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 여기 네 분 계신데요. 다 동시에 웃었습니다. 예, 저희가, 웃으면서 승리하는 투쟁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건강 가장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민노동지 발제 통해서 사실은 동이오토 이야기를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의 정말 중요한 투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노동지를 비롯한 동이오토 동지들께 최선을 다해서 연대 투쟁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지 동지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투쟁이고, 그리고 노동운동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마음속 깊이 인지하면서 이 투쟁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꼭 잘 지키시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나갔으면 합니다. 시민노동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현장에서는 4분 참여하고 계시고요. 지금 줌으로는 최대 참여는 20분까지, 20분까지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오늘이 시작으로 앞으로 또 동이오토의 투쟁, 전국 결집을 비롯해서 많은 노동 분야의 동지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연대 만들어 나갈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